이게 무슨 2천만 원? 나는 500만 원밖에 못 주겠는데? 그러면 이거 12대 중과실로 들어가서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데 경찰 신고하셨냐? 경찰 신고 안 하신 거지? 인정을 다 안 해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입원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라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내가 나이대가 한 80대? 놀라신 건가? 환자랑 자동차 보험이랑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아, 말씀드리고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또 준비했는데요. 위험을 톡 까놓고 이야기해오는 시간, 바로 리스크 포럼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맛있통신학과의 마취과 전문의 김양은입니다. 괜찮은 손해사정에서 손해사정 진행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 서비스의 ABA 트러스트 지사의 대표로 맡고 있는 유재상입니다. 아니 근데 저 오늘 오면서 되게 야심차게 양갈래 머리 하고 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난 맨 처음 언급할라 했었는데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왜요? 약간- 욕하려고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맨날 이제 이렇게 생머리만 보다가 저렇게 하니까 좀 어려 보이고 싶었구나 오늘. 어려 보이고 싶었구나. 아, 어때요? 네. 아니 어려 보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눈을 피하시는데? 네, 네. 한번 이렇게 또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오늘도 주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흔히 정말 자주 보는 그런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는 다들 뭐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겪어봤죠. 몇 번이나 겪었어요? 네, 제가 한 번도 때려 박은 적이 없는데 때려봤다니. 아니, 뒤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때려 박아 주시더라고. 아, 진짜요? 네, 한 3-4번 정도 당했어요. 세네 번이나? 네. 약간 억까 아니야, 억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 나는 계속 이렇게 보고 가만히 하고 있는 뒤에서 안 받고 그러게. 죄송합니다. 급정거 하신 거 아니에요? 유 저 스타일 대표님도 그렇지 않은데. 방어 운전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제 차 네. 똑바로 가고 있을 테니까 그러네. 네네. 근데 이제 네. 대표님은 3-4번을 부딪히신 거고 저는 멀미가 잠으로 와서 저는 운전하다 많이 졸거든요. 위험하다. 와. 제 멀미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운전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한 3-4번 박았는데 그 중에 대표님 차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이경규 씨도 맞아. 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물 복용 관련된 교통사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음주운전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네.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혹시? 중국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 대를 때려 박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를 박잖아요? 그럼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험적으로 봤을 때? 보험 혜택 전혀 못 받지. 피해를 보신 분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보험이란 그 개념이 일단은 피해자를 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무조건 보상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뭐요? 내게 안 돼. 그치. 네, 근데 예전엔 됐었어요. 예전에 일부 금액을 내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게 운전자 보험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별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지금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전체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되고 대인배상 2에서는 1억 내에서 그러니까 1억보다 넘어가면은 1억 넘어간 거는 보험회사에서 해주지만 1억 내에서는 다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물은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치. 절대 안 되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피해자한테 보험회사 돈 나가잖아요? 구상이 들어와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모르시고 이러시는데 좀 이거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면은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이라는 그런 과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법 유턴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사고가 타대 차 사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을 치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봐요. 형사의 건이 되거든요. 아, 맞다. 네. 그치. 그럼 형사의 건이 됐을 때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금을 줘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이게 피해를 본 걸 다 해주는 거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음주운전은 안 해줘요? 음주운전 안 해줍니다. 예,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운전자 그 보험은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은 들어있지 않다. 안 들어가 있죠, 그거는. 음주운전 절대 안 대리 되고. 보세요, 대리. 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사고 났어요. 접촉사고. 제가 출근하는데 진짜 정체가로 밀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어. 정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뒤에서 차에 받았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나갔어. 나가가지고 그 차 운전사를 보러 갔는데 운전자가 안 내려. 왜요? 음주. 아니 운전자가 안 내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는데 나이대가 한 80대 정도 되신 분이에요. 놀라신 건가?
제가 말하는데 말하시는데 어둔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력 징후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 와중에 진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직업병.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2하고 119를 동시에 불렀어요. 왜냐면 이분이 상황적인 부분이 판단이 안 돼서.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 보니까 수술하신 지 심장 관련돼가 수술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허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약을 한 두세 개를 같이 드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에 취하셔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정사분 오셨는데 그쪽에 보험으로는 자동차 보험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병사적인 부분은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몸 상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운전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0이 넘으신 분들의 운전면허증은 그렇지.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급발진 사고 있었잖아요. 시장 통해서 트럭이 트럭. 20명이 다쳤다든가.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하시지만 본인 제 생각에도 대부분은 아마 아니잖아요. 페달 오작동 원래 페달 오작동이 실제로는 전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들의 한 70-80% 이상이라고. 사실 자동차의 결함도 있겠지만 사실 오동작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페달이 양발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다시 배워야 돼, 운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약 처방 같은 거 할 때 이거 드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하죠. 경고를 그래요? 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복합 처방. 저는 팔다리 어깨면 관절약이나 이런 걸 처방드렸어요. 그 중에도 잠 오는 약들이 있거든요. 진통제가 세면은 잠이 와요. 근데 그분이 내과에 가지고 요새 수면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았어. 그럼 요 약이 두 개가 섞이면 시너지가 생길 거잖아요. 자기는 의식을 잘 못해. 근데 그걸 잘 조절해주면 좋은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쁘시면 약 상호작용으로 진짜 그럴 수 계세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하고 하시는 게 나는 의도치 않은데 약의 여러 가지 작용들로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전거인가?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이제 살짝 박은 거예요, 차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뭐 허리를 삐끗했나?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아팠대요. 당일은 괜찮았는데.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죠.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관련된 환자를 치료 안 하거든요. 왜요? 이 돈인데 왜 안 하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를 같이 컨트롤해야 돼. 자동차 보험으로 어디가 아파 오신 분도 피해자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됐으니까 그걸 막 해결하고 싶은 마인드의 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 환자를 치료하면 이걸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야 저는 돈 받아야 되거든요. 이 상호간에서의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 그게 많아가지고 저는 자동차 보험을 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돼요? 아니 근데 돈이 되려면 근데 문제는 얼마나 되길래? 아니 근데 병원에서 돈이 되려면 입원을 시켜야 돈이 돼요. 되지. 그 우리나라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진 않아요. 100% 보험회사 다 내야 돼요. 그 돈이 전부 다 병원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살짝 박았는데 합의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시는 양아치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주범인데. 그치. 우리 또 개모임이잖아요. 그쵸. 보험은.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네, 작년에 따끈따끈한 벌어졌어요. 소식이네. 네, 가실 비율에 따라서 자기 보험에, 자기 자동차 보험에서도 돈이 나가게끔. 원래는 상대방에서 100, 우리 쪽에서 100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가실 비율에 따라서 100%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40% 과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내 보험회사에 40%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할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부상급수라고 해서 우리가 1급부터 14급까지를 나누는데 12급, 13급, 14급의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보험금 누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확실하게 우리 옛날 같으면은 뭐 조금 쿵 박았는데 뭐 돈 뭐 500만 원 받았니 뭐 몇백만 원 받았니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실질적으로 정말 아프신 분이 연락 오는 것보다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데는 없지만 돈을 보상을 좀 얼마나 보상을 좀 하지. 많이 받고 싶은데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결국에는 다 우리 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치. 사고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 당일날 절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나중에 아픈 이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팔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탁 부딪혔어. 부딪히는 순간에 아리하긴 하겠지만 사실 부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 생겨요. 당일날 아플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부종이 생기고 아픈 게 2, 3일 정도 있다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사고에서 뭐 이렇게 나쁜 의도의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 몸은 사실은 뭔가 경미한 사고라도 한 2, 3일 정도는 내 몸의 변화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 또 한 가지 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이렇게 소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찜질 하시는 거. 사우나, 목욕탕 가서 이렇게 몸 푸는 거 냉찜질 하셔야 돼. 아, 이게 염증? 이게 평상시에도 뭐 항상 아프셨던 자리야 뭐 이렇게 온찜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평소와 다르게 뭐가 이벤트가 생긴 거잖아요. 헷갈리시면 차라리 냉찜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고 몸에 열이 나거나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도 뜨거운 물에 탕에 담그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이에요. 운동 끝나시면 미온수로 가볍게 땀 같은 거 씻어내시고 탕목욕은 다음날 운동을 하시면 그 다음날 하시는 거지 운동하시고 그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좋다. 뜨거운 물 바로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갔다 왔다 하고. 네, 그거는 아까 말했던 운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몸은 냉찜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제 교통사고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렇죠. 여기 뭐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 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 났을 때 네. 어떤 자료들을 남겨놔야 되는지.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옛날에 우리 사진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네. 지금도 사진은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뭐든- 사진을 찍어? 뭐 내 위치?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단편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이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동영상 키 아, 오. 켜놓고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되겠다. 캡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이야기가 왔는데 경찰에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민사합의에 들어가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형사합의를 보게 되려고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간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 먼저 신고가 돼 있어야지 경찰을 통해서 검찰 쪽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시면 잘 모르겠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경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나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라고 보통 권고를 드리고요. 근데 진짜 방금 얘기했듯이 뭐 과실이 따로 있다라든지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이런 거는 굳이 뭐 신고 안 하셔도 괜찮겠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고객님께서 사고가 나셨대요. 3-4달 전에 그분이 이제 그 중앙차선으로 침범을 하자고 사고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한테 연락 안 주셨냐. 그러면 이거 12대 중과실로 들어가서 지금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경찰 신고하셨냐. 경찰 신고 안 하신 거지. 왜 안 하셨대요? 그쪽에서 이제 보험 접수 다 해준다라고 하니까 합의를 하셨대요. 그냥 합의를 하셨대. 그냥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합의를 하셨대. 내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저는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차나 아니면은 뭐 내가 상해를 입은 거에 보상 말고 형사 합의적인 부분에서 이게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12대 중과실이면. 그렇죠. 요거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 욕을 들을 일이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시작됐다.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 형사합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다 운전자 보험 요즘에 다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6주에서 10주까지는 2천만 원, 보통 10주 이상하면 8천만 원, 그리고 뭐 중상해 같은 경우는 2억까지도 보상이 되고 이런 게 다 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으로 이거를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 운전자 보험이 갱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상 그런 건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내가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게 무슨 2천만 원? 나는 500만 원밖에 못 주겠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그런 그냥 거를 배 아픈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10주 진단이라는 게 우리 언뜻 생각이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척추체 뭐 복합골절이라든지 복합골절이라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은 언뜻 가해자 생각에는 죽을 병도 아닌데 내가 왜 8천만 원이나 줘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8천만 원이 나간다고 해서 가해자분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국에 그 형사 합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사고 낸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기소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내 벌에 대해서 감형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래요. 고통 속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법령에 따라서 이제 바뀌거든요, 계속. 새로운 법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민식이법. 예, 민식이법이 없었을 때 가입하신 분들은 민식이법이 안 돼요. 그 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돈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은.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뀌면 계속 바꿔야 돼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까지는 돈을 한 달에 10,000원씩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해보면은 운전자 보험을 옛날 거 그대로 들고 있어.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한번 체크하는 게 좋겠다. 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이 체크 필요하신 분들도 오픈 채팅방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저는 평소에 다니는 병원들이 다 이제 집 근처 병원들을 다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원래 가던 데 그냥 가도 되는지 아니면 좀 큰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병원? 아, 집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왜요? 정말- 아니, 지금 약간 할 말 많아 보이네. 많지 않은 이게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한번 나 지금 되게 심플하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 다들 잘못 이래 됐나? 잘못 왜 갑자기 갑분싸가 된 거지? 아니 저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통사고에서 정말 진짜 아프신 분이 치료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말고의 내상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부분에서의 진단하고는 다르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선택을 하실 때 제 입장에서 볼 땐 입원 치료는 지양해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상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평상시 때 조금 아팠던데 이번에 뒤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도 받고 나오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되는 거 치료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루틴이 깨져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우리 건강하신 분도 병원에다가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눕혀놓잖아요. 환자돼요. 해주는 방 먹어가면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안정 취하세요. 밥 먹을 때만 일어나시고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세요 하면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다 일어나시면 어지러워요. 내 몸을 움직이는 기능적인 부분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깨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생활하시면서 돌아오겠다고 착각하시는데 이걸 제 한 예로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골절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뼈가 안 붙어서가 아니에요. 뼈 붙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극단의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에 마진 노선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확 나타나. 그래서 폐렴이나 감염증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래. 젊으신 분들은 이거는 저희 리스크 포럼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표 안 나는데 교통사고로 한번 보상금 몇백만 원을 더 받아보겠다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던 걸로 장담컨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가라냐 어떤 병원, 그러니까 집에 가까운 데서 외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가깝게 이게- 잘 갈 수 있는 아니 그러면은 의견이 다 같아요. 그러면 다 가까운 병원. 가까운 병원. 기존에 혹시나 가끔씩 아프셔가지고 가셨던 병원이라고 네네네. 하면 더욱더 좋죠. 여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사고 난 사람이 그냥 조금 아픈데 나 돈 더 받겠다라고 입원을 해버린다. 그러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올라가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아니 나 근데 진짜 순수하게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병원을 가야 되나? 근데 다들 입원 가지고 엄청 발끈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입원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입원하지 마세요. 그 가까운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당연히 정말 그 칭찬을 받았는데 양심적이면 가야 된다? 교통사고는 큰 병원 가라고 얘기하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가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병원 가라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내가 통원 치료를 몇 번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굳이 멀리까지 가면은 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2번 가야 될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진단을 해보고 의사 선생님 판단에 이거 조금 큰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도 안 늦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고를 뭐 내거나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받잖아요. 만약 다쳤으면은 이 직접적으로 다친 거 외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 후유장애.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후유장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후유장애가 정확하게 남았다면은. 이게 연관성이 입증이 되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 힘듭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정말 크게 나지 않는 갑자기 이상 양심선언. 그 후유장애 표를 보면요. 허리 디스크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도 10% 후유장애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후유장애가 사고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왕력이라고 하거든요. 확인 안 돼요?
아니 후유장애를 넘어서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탁 당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 교통사고 이후에 진짜 MRI 찍을 때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엑스레이나 MRI 예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 기존에 있던 병이 실제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갑자기 까마귀 날아가다가 배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떨어질 때가쯤이 돼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런 환자들 볼 때 이게 교통사고적인 데서 인정을 다 안 해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외상 기여도라는 걸 따지는데 간단한 얘기로 내가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진단을 했더니 말기 암 환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부터 암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났던 거지 암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척추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보상 쪽에서 봤을 때는 20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다 퇴화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퇴화 중이네. 퇴화 중이세요. 대화 중이네. 왜 손을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퇴화 중인 거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근데 이게 오늘 다 양갈래까지 하고 왔는데. 근데 이게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장애는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입증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큼이나 우리한테 진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입원을 하고 2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2달 동안 일을 못해서 내 사업체에서 손해가 뭐 1억이 났다. 이러니까는 왜 보험회사에서 1억을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그쵸.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교통사고 당해서 못했으면 보상 근데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아닌가?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 팔이 부러진 거는 이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네. 손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특별 손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계약이 있어. 갑자기 재상 대표님이 꽁 박아가지고 내가 재상 대표님이랑 신랑이 한다고 이걸 못 갔네? 그치, 그치. 이 계약이 3억이 날라갔어. 네. 와, 너무 화난다. 맞죠? 엄청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재상 대표님한테 3억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특별 손해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우리가 그냥 법리상으로는 이 특별 손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의로 이 사람 3억 이거 날리려고 사고를 낸 게 아니면 이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뭐 와, 안 돼요? 고의성이 없으면 고의성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휴업 손해라고 하는 거는 입원 기간 내에서 산정이 되는 거지. 내가 6달 동안 내가 통원 치료를 하면서 뭘 못하고 해서 이거를 보상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재판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입원해서 입원하는 거는 돼요? 네. 입원은 휴업 손해라고 해서 입원 날수만큼은 내 소득의 85%까지. 근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뭐 무슨 회사 대표인데 우리 회사 매출이 뭐 5억이다. 근데 막상 명세서하고 다 떼보면은 신고된 거 다 하니까는 월급이 한 150만 원 산정돼 있어. 진짜 이런 게 있거든요. 탈세잖아, 탈세. 극단적인 예를 든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출과 순소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출액은 매출액일 뿐이지 내 순수 소득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던 휴업 손해는 내 세금 신고된 순소득액에서 85%가 나가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뭐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라 아니면 뭐 평소에 이런 분쟁들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 한마디씩 좀 정리해 주시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이 굉장히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치료는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경미한 부분들은 입원함으로써 나중에 돌아올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의 편은 없는데 불필요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을 망치시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출퇴근길이든 아니면은 그냥 뭐 일하는 중간에 차를 운행할 수도 있잖아요. 단독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잘못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다든지 네.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경합이 되냐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되겠죠. 출퇴근 그렇죠. 출퇴근 시간도 산재가 되니까. 진짜. 출퇴근 돼요? 출퇴근도 됩니다. 그리고 산재도 되지만 똑같이 우리가 자기 신체 사고든 자동차 상해든 내가 가진 자동차 보험에서도 이게 보상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재랑 자동차 보험이랑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잘 아셔야 되는 게 헷갈리면 그냥 산재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동차 보험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부터 진행을 해야 뭐 자기 신체 사고든 자동차 상해 담보든 그것부터 진행을 하고 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대법 판례상 자기 신체 사고든 자동차 상해든 이거는 배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를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중복이 됐을 때 여기서 받았던 금액을 공제하지 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대로 보상을 받고 산재는 산재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두 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재를 먼저 해도 자동차 보험을 처리를 해주는 보험회사가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역으로 약관상으로 아예 이걸 또 막아놓은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시면 자동차 보험부터. 무조건 자동차 보험부터. 사고가 났는데 산재 접수? 아니요. 저는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자동차부터 먼저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산재.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로? 리스크 포럼으로. 네. 뭐야? 방송쟁이 다 됐네. 하고 따라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교통사고 났다라고 해서 경미한 사고로 입원해가지고 좀 합의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진짜 재산에 파먹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꼼수로 그렇게 받게끔 하면은 결국 자신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이 약관이 바뀌어 있으면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진짜 선택이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는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당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를 한다면 또 대비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잘 모르겠다 혹은 내 뭐 운전자 보험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리스크 포럼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